부동산 얘기 말씀하신 대로 한번 이어가 보죠. 그 이 대통령이 똘똘한 한 채 갈아타기 얘기를 하면서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길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어떤 의도로 해석하면 될까요? 그렇죠. 두 가지 있는 것 같아요. 이제 지금 어떤 상황이 되냐면 똘똘한 한 채로 완전 무장이 됐잖아요. 뭐 완전히 똘똘한 한 채는 안 봐주겠다라는 것들이 팽배했기 때문에 그동안 규제에서. 그런데 주거용이 아니면 저것도 하지 마라라는 것은 아마 비거주 장기보유 특별공제, 비거주 장특도 내가 뭐 한번 손해볼 수도 있어라는 것에 대한 엄포고, 아직은 뭐 대통령과 정부가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지만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끝판왕은 보유세잖아요. 네. 보유세도 아마 1주택자라 하더라도 고가주택, 고가의 기준은 모르겠습니다. 그게 뭐 시가 기준으로 40억이 될지 뭐 50억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 보유세 카드까지 있기 때문에 똘똘한 한 채면 끝나겠지. 나는 뭐 다 팔고 똘똘한 한 채 뭐 50억짜리, 60억짜리 하나 떡하니 마련했으니까 끝이겠지라는 생각은 하지 말아라. 아마 그런 용도의 글이 아니었을까라는 해석을 저는 해봤습니다. 예, 오늘 그 NBS 여론조사 잠깐 볼게요.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, 더 이상 유예 안 한다라는 조치에 대해서 잘한 조치다라는 여론이 61%로 나타났습니다.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? 과연 이제 양도세 중과라는 것에 부담은 가지면서도 왔다 갔다 하거나 계속 미루거나 하는 뭐 이런 불안정한 상황이 끝나서 좋다는 건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건가요? 그렇죠. 그 대통령이 지금 연일 뭐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? 예. 거기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게 이제 국민의 61%라는 건데 그동안을 우리 대한민국의 부동산 정책을 놓고 보면 정부 정책으로 집값을 잡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. 집값이 크게 빠졌을 때는 외환 위기, IMF 외환 위기 때, 경제 위기였죠. 2008년 말 금융 위기 때, 그때 이제 큰 폭으로 빠졌었고, 심지어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 때는 집값은 폭등을 했습니다. 그리고 잔파동으로 빠졌을 때가 2022년, 2003년에 이제 소위 말하는 미국이 대금리 인상을 시작하면서부터 그때 한번 급락을 하려고 했었는데, 뭐 여러분도 잘 아시죠. 둔촌주공 살리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저렇게 다 유예해주고 빠지면서 이제 거기서부터 다시 집값이 출발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니까, 이제 국민분들은 정책에 있어서 제발 그 유예, 탈출구, 뭐 보류, 한번 봐주기, 뭐 구제책 이런 거 하지 말아라. 여기서 정말 중과가 이제 시작, 유예가 끝이라고 하면 좀 끝내라라는 쪽에 아마 찬성표를 던진 그런 응답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러면은 실제 주택 시장의 움직임이 지금 좀 나타난 게 있나요? 지금 좀 나오는 것 같아요. 예. 예, 아직까지는 이제 한 10%, 20% 정도 이제 전화 걸어보면 매물 나왔어요, 매물 나오고 있어요라고 하는데 이번 주말이 관건일 것 같아요. 이제 이번 주말 지나고 나면 네. 아마 언론사들도 비롯해가지고 이제 각각 이제 발로 뛰면서 부동산 업체들 이제 탐방하고 르포기사 이제 나오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게 보면 제 예견이기는 하지만 다주택자들의 물량이 이번 주말 지나고 다음 주가 되면 더 많이 늘어날 것 같거든요. 왜냐하면 다음 주 지나고 나면 설 연휴잖아요. 뭐 설 연휴엔 올스톱이기 때문에 좀 급한 분들은 그때까지 안 기다리고 아마 다음 주 중에는 물량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수 시장의 다주택자들의 이 중과 유예를 이제 혜택을 받으려고 물량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. 다만 좀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강남 쪽에서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. 저건 뭐냐면 다주택자 중과 유예를 받을 때 그 양도세의 폭이 훨씬 크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아마 저쪽에서 먼저 물량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그런 예측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. 그럼 뭐 주말 지나서 뭐 매물이 얼마나 나올까 이런 부분도 좀 예측이 가능할까요? 그렇습니다. 저는 상당수 매물은 늘어날 것 같은데 네. 중요한 건 지금 이제 대통령도 이렇게 압박하고 다주택자 중과 유예를 안 주려고 하는 것은 다주택자의 물량이 나오는 것도 나오는 거지만 더 중요한 게 뭡니까? 싸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급매가 나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첫 번째 체크할 거는 정말 다주택자한테 물량이 많이 나왔나도 봐야 되지만 그분들의 호가를 봐야 되겠죠. 얼마나 낮춰서 지금 거래를 시도하려고 하는가까지를 좀 보게 된다면 이번에 이 연일 이제 계속하고 있는 대통령의 다주택자 중과 유예 없다 발언과 함께 이제 강력한 정책에 대한 이제 의지 표명이 효과가 있냐 없냐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기간별로 놓고 보면 저는 3월이 거의 마지노선이라고 봅니다. 왜냐하면 3월, 예. 집 살다 파는 게 뭐 뚝딱 되는 건 아잖아요. 4월에 막 거래되고 하기도 좀 힘들고 아마 2월, 3월 말까지도 보게 된다면 이 효과가 있네.
업내가 어느 정도 3월 말, 4월 초가 되면 뭐 굳이 5월 9일까지 안 가더라도요. 파악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다주택자들이 이제 매물을 내놓아서 집값을 좀 안정화하는데 효과를 좀 보려고 하지만은 또 다주택자들이 있어야 전월세 시장도 좀 있는 거다 보니까 이 공급도 지금 부족한 상황에서 전세난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렇죠. 이제 그게 뭐 중론이고 다수론이고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. 다주택자가 실은 크게 보면 임대 사업자잖아요.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때려잡으면은 소위 말하는 임대 시장이 위축되고 그러면 전월세 이제 난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이제 논리가 있는데 이제 이 논리는 워낙 잘 아시니까 다른 편에 나온 논리를 제가 인터뷰한 걸 하나를 좀 보면서 네. 이중구 서울대 명예교수의 이제 이야기인데 이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데요. 이분은 그 논리를 엉터리라고 이제 이야기를 왜 그렇습니까? 하시더라고요. 네. 왜냐하면은 다주택자가 자기 집 사는 거 말고 이제 두 채를 팔았잖아요. 팔았다라는 것은 누군가 두 채를 샀잖아요. 그럼 그 세 채를 사서 들어오는 실거주하는 그 두 사람을 잊고 보면 그분들은 만약에 이 집을 안 샀다면 딴 데서 전월세를 살아야 될 분이 실은 실거주로 그 집을 들어왔기 때문에 전체 총량에 있어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다주택자가 집을 판다고 해서 전월세 시장이 물론 기간적인 미스매치는 있겠지만 요동친다라는 말은 뭐 엉터리 같다. 그리고 오히려 그 이중구 교수는 다주택자가 막 급하게 빨리 팔려고 해서 집값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다면 오히려 집값이 떨어지면 전월세 가격도 안정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이 정책을 이제 그거로 이란까지 얘기했기 때문에 네네. 오히려 이 발언은 이중구 교수의 발언은 현재 또 대통령의 어떤 그것과 맥락이 좀 닿아 있는 그런 의견이었기 때문에 두 가지 의견이 다 있어서 제가 이제 요 한쪽 의견도 함께 좀 이야기를 해드리는 물론 뭐 집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매치가 돼서 이렇게 거주를 실제로 할 수 있겠습니다만 또 매매가랑 전세가 차이는 또 크잖아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세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그거는 사는 사람들이 돈 가진 사람들의 얘기고라는 좀 발언이 될 수도 있다 보니까 네. 이런 부분은 좀 다르게 좀 해석을 할 그렇습니다. 필요가 또 있을 것 같아요. 네, 아마 근데 이준규 교수는 이게 실거주기 때문에 그렇죠. 실거주라면 네네. 그 사람이 들어오고 집값 떨어지고 그러면 전월세도 안정될 수 있을 것이다. 그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부동산 안정화 관련해서 정부가 다음 카드를 또 뭘 제시할 것인가 하는 좀 주목도 많이 하고 있어요. 네, 지금 두 가지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퇴로 마련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스물스물 나오고 있거든요. 이걸 좀 어떻게 생각해 봐야 될까? 일단 정해진 퇴로 약간 그러니까 융통성 있는 건 뭐냐면은 이게 5월 9일 날 딱 끝나게 되면 지금 보면 토호제 같은 경우에는 4개월 내에 전입하고 2년 실거주를 해야 되잖아요. 4개월이라는 게 너무 짧다. 그래서 지금 보면 원래부터 규제 지역이었던 곳에 대해서는 3개월간의 유예 기간, 등기 기준입니다. 더 주겠다라는 거고요. 11호 대책에서부터 지정돼서 새롭게 추가됐던 뭐 과천, 용인 이런 쪽에서는 지금 6개월을 더 주겠다라는 정도까지 이 중과세 유예의 일종의 좀 퇴로 마련이 된 겁니다. 이게 잔금과 등기 기준으로. 그러니까 6개월 치고 보면 5월 9일에서 거의 이제 11월, 12월까지는 일단 주겠다라는 건데 문제는 지금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저거 외에 기존에 세입자가 있으면 그 세입자에 대해서는 좀 유예를 준다거나 세입자의 계약갱신권에 대해서는 뭐 퇴로 마련이다.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. 저는 이거는 대통령의 이 이야기와는 안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저 3개월, 6개월 정도까지지 만에 하나 그런 식으로 세입자 있으면은 또 오케이. 계약갱신 청구권도 주면은 뭐 길게 3년 이상인데 그러면 다주택자들이 싸게 물량을 내놓을까요?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경제부총리가 이야기하고 있으니 퇴로 방안은 또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